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가 백지에 가지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제가 그때 백지 정도 다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댔잖아.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갑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나 쉬운 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기출 문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입니다. 자,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수는 일단 AX인데, 자, AX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포인트냐면, 공식, 기본적인 공식 같은 거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AX에서 AX는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지수는 AX는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지수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좀 쉬운데 지수는 0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와 같은 녀석들은 뭐보다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2보다 크다는 거예요. 2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가 아니라 a라고 바뀌더라도 뭐예요? 2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됐을 때 결국 지수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그릴 때 절대 뭐를 쓰면 안 되냐면 D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는요. 뭐예요? D를 쓰면 안 됩니다. D를 쓸 때 전제 조건은 실수 전체일 때 D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절대로 D를 쓸 수 없고 뭐를? 로그는 D를 보통 쓸 수 있는 거예요. 판별식을. 왜냐? 로그는 그래프가 이래 생겼든 요래 생겼든 어떻습니까? 실수 전체잖아요. x가 음수부터 양수까지, 양수부터 음수까지. 로그는 범위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D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판별식이. 그러니까 로그는 보통 판별식으로 많이 풀잖아요. 근데 지수는 판별식으로 못 푸는 거예요. 판별식으로 못 푸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뭐로 풉니까? 완전 제곱으로 풀잖아요. 완전 제곱. 근데 완전 제곱을 구해서 푸는데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됐어요. 근데 완전 제곱에서 문제는 이게 축이 중요합니다. 축이. 완전 제곱에서는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이 만약에 미지수다.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에서 축이 m이다. 그러면 이제 조건을 나눠야 됩니다. 축이 m이다 하는 순간 조건은 어떻게? 0이 왼쪽에 있냐? 아니면 축이 m이면 0이 오른쪽에 있냐 해서 같다는 상관없어요. m이 0보다 크거나 같냐냐? m이 0보다 작거나 같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져요? m이 0이 여기 있으면 그래프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로 되고요. m이 0이 있으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축이 미지수면 조건을 항상 두 개로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수는 여기는 항상 비워줘야 됩니다. 동그라미로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그래프는 보세요. y 값이 어떻게 됐든 뭐예요? 무조건 만약에 실수는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실근. 만약에 y가 k다 할 때는 실수인 근이 뭐예요?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 비워야 된댔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거만 갖다 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아직 이거는 0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고. 네. 이거 얘는 지수는 0보다 크니까 0이 여기 있을 때 이거 비워서 출발해야 된다고. 0이 여기에 있으면 비워서 출발해야 된다. 여기 0이 크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실수 한 개는 이렇게 되면 실수 한 개겠죠. 실수 한 개고 이 점도 실수 한 개입니다. 그리고 요도 비어 있으니까 이 점까지도 실수 한 개입니다. 근데 뭐예요? 실수 두 개는 어디서부터? 여기서 이 사이가 실수 두 개가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실수를 찾는 문제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지수부터 로그까지라고 했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함수부터 로그 함수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좀 살펴봤는데 지수는 딱히 뭐 할 게 없네요. 우리 하도 많이 해가지고 로그 개념도 하려고 했는데 로그 개념도 딱히 할 게 없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도 최근에 여러분들 수업을 너무 많이 해서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오늘 제가 할 부분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된다면 삼각 함수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수를 제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지수를 할 때 항상 그래프는 지수 함수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AX라고 그리는 거예요. AX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A-X다. 그러면 A-X는 무슨 축대칭? 세근아 하나 둘 셋. 네. 무슨 축대칭? 뭐가요? AX와 A-X는 Y. Y축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할 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꼭 마이너스를 묶고 X 빼기 P 이렇게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P만큼 이동할 때 어떻게? 기존의 A-X에서 얼마만큼? P만큼 이동할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P만큼 이동한 거예요. P만큼. 중요한 건 지수함수에서 X축이 이동할 때 얘는 점근선이 상관이 없어요. 점근선과 관련이 없어요. 좌우로, 지수함수가 좌우로 움직일 때 이 가만히 있던 y는 0이라는 점근선은 건들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 y는 0은 점근선은 건들지 않아요. 점근선은 중요합니다. 점근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점근선은 어떨 때? 이 플러스 q라는 이동을 할 때 플러스 q일 때 이 아래 위로 움직일 때 점근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이만큼 내려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점근선도 이만큼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얘가 점근선을 결정하는 거예요. 점근선. 솔직히 오늘 수업은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에요. 모든 게 지수함수가 통으로 섞여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지수함수를 다 배웠다는 전제하에 수업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점근선을 건드는 겁니다. 이게 지수함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뭐예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계속 원본에서 마이너스를 붙여가야 돼요. AX에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무조건 X축 대칭입니다. 잘 있던 얘가 마이너스가 바깥에 붙어 나가면 어디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X축 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 대칭을 한다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X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잘 있던 얘가 뭐로? 한번 Y축 대칭으로 한번 바꿔주고 먼저 Y축 대칭부터 한번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X축 대칭까지 하면 이렇게 생긴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점 대칭인 겁니다. 얘의 원점 대칭은 이렇게 생긴 꼴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풀 때 작게 AX는 이렇게 되고 Y축 대칭은 이렇게 되고 원점 대칭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본을 AX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은 다음에 하나하나씩 대칭 이동이든 평행 이동이든 이동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동시켜 나갈 때 항상 뭘 제일 중심이 여겨야 된다? 점근선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점근선은 늘 체크해야 돼요. 점근선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뭐가? 범위도 중요합니다. 범위도 포인트입니다. 범위를 잘 체크해 나가셔야 됩니다. 범위가 중요합니다. 시험 칠 때. 지수함수입니다. 이런 건 하지 않겠어요. A가 0에서 1 사이이면 X가 최대일 때 최소값, 최소일 때 최대값. 이거는 기초라서 A가 1보다 클 때 최대일 때 최대값, 최소일 때 최소값은 여러분들이 다 했다 전제하에 이런 수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초 천천히 하나하나 배우시고 저는 문제에서 실전에서 쓰이는 것들 위주로만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지금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본 꼴은 이렇게 됩니다. 로그 AX입니다.
당연히 a는 여기서는 a가 1보다 클 때예요. 여기에서 뭐예요?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되면 마이너스 x는 뭐가 나고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로그 a의 마이너스 x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어가면 마이너스 로그 ax가 되면 기존에 여기에서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 되면 x축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로그 ax입니다. 그 원점 대칭을 하면 잘 있던 얘가 어떻게 y축 대칭으로 갔다가 뭐예요? 원점 대칭 그 다음에 x축 대칭까지 하면 어떻게 이게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최종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로그는요, 포인트가 뭐냐면 로그의 정근선은 얘가 정근선입니다. 지수의 정근선은 x축이 정근선이었어요. 근데 로그의 정근선은 y축이 정근선이라는 겁니다. 정근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x 빼기 p라는 이 x축의 이동이 로그에서는 정근선이 움직이는 케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얘가 정근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수에서는 플러스 q라는 뒤에 있는 요 녀석이 정근선을 움직였다면 뭐예요? 로그 함수는 오히려 x가 움직이는 이 좌우 이동이 정근선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q인 아래 위는 아무런 정근선과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수함수는요, 뭐예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치역이 양의 실수였다면 로그는 반대입니다. 뭐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정의역이 양의 실수고 치역이 뭡니까? 실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치역이 y값이 뭐예요? 실수 전체다 보니까 로그는 뭐예요? 판별시각과 d를 마구잡이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요. 로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당연히 무슨 관계일까요? 지수와 로그는 역함수의 관계입니다. 역함수의 관계고 역함수라는 건 1대1 대응입니다. 역함수이고 1대1 대응이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이자 1대1 대응이고 y는 x 대칭입니다. 로그가 이렇게 돼 있으면 y는 x에 이렇게 흘러가는 꼴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 꼴이 y는 ax가 로그는 y는 로그 ax가 되는 거예요. 이 ax와 뭐예요? 로그 ax가 역함수라는 걸 눈치채야 됩니다. 역함수라는 걸 눈치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넓이를 구하라는데 딱 각이 삼각형, 사각형이면 가로, 세로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원 형태가 있죠. 원 형태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곡선 넓이는요. 우리가 수2 때 배워요. 곡선 넓이는 수2에서 미분적분할 때 배워요. 즉 수원에서는 곡선은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어디로? 역함수 쪽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이동시켜서 곡선은 이동해서 뭐예요? 곡선 넓이를 구해라 했다. 곡선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이동해서 뭘 찾아야 된다?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사각형은 상관없어요.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직사각형일 거예요. 곡선 넓이. 이러한 곡선이 있는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동을 시켜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줘서 가로, 세로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필기해야 돼요. 지금 하나하나 문제 풀 때 깨알 같은 팁들입니다.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뭐예요? 이 좌표가 안 나 있을 때 예를 들면 로그함수든 지수함수든 어떤 점이든 좌표를 a라는 미지수를 설정해서 가야 됩니다.
뭔가 주지 않으면 A라는 미지수를 설정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미지수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A라는 미지수 설정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절대값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절대값이 주어진다는 건, 일단 절대값 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절대값 x는 항상 기준이 0입니다. 절대값 안에 0이 되는 게 포인트고, 절대값 x랑 똑같은 표현은 루트 x 제곱입니다. 똑같은 표현법입니다. 0을 기준으로 x가 항상 조건은 두 개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그대로 튀어나가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부터 튀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x니까. y는 x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y는 x.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x는 v라인이 되는 겁니다. 절대값 x는 v라인이에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절대값 x가 y는 x가 이게 y는 x인데 여기에서 절대값이 되면 밑에 있는 녀석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x라고 두고 y는 마이너스 x라고 두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y는 x라고 두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 오늘 마구잡이 수업이에요. 다음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건 기초수업 마이너스 2에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 x가 3보다 클 때는 x가 뭐보다 크고 x가 3보다 크고 or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 x가 3보다 크면 x는 3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근데 조심하세요. 이런 거는 좀 잘 안 해요. 뭐냐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a에서 x가 a라고 두기에는 난감한 게 있어요. 왜? a가 미지수잖아. 미지수라서 잘 몰라요. a가 음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안 합니다. 확정적인 요거를 쓸 때는 이 점수 숫자들이 뭐예요? 미지수가 아니라 확정적인 숫자일 때만 주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심플하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가 a보다 작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a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거는 미지수면 절대값은 음수보다 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음수일 때 작을 수 없어서 해가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머리 아프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해가 없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또 a를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또 나누고 마이너스 a에서 a 나누고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푸는 게 나아요. 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두 개가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두 개가 생겨요. 아까 했잖아요. 절대값 x가요. 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네. 왜 x가 a보다 작아요? 절대값 두 x가 가지 경우를 해석한댔잖아요. a가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x가 네. a보다 작은데 네. x가 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네. 왜 x가 a보다 작아요? 왜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는 그냥 x로 벗겨지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는 대전제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물론 좀 또 다른 단서들이 주어져야 돼요. 자, 이번에는 x가 절대값이 2개입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2개면 여기는 x가 0에 따라서 좌우가 바뀌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에 따라서 좌우가 바뀝니다. 기준위치가 2개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마이너스 2일 때에 따라서는 아니고 0에 따라서는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까지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와 0까지에서 총 조건이 절대값이 2개면 조건이 3개가 생긴다는 말이 1에서 3개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스피드 있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와 마이너스 2에서 x가 0일 때와 x가 0에서 크거나 같을 때를 나눠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예요. 음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알고 일일이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무조건 음수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단 양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음수이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붙어 나가고 얘도 마이너스 붙어 나가서 바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다 필기해야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무조건 x 더하기 2라서 2x 더하기 2가 그냥 바로 튀어나가면 됩니다. 빨리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막 22분 동안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조건 2개 딱 나눠가지고 3개 나눠서 여기는 음수라서 무조건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 다 튀어나가고 여기는 양수라서 무조건 플러스부터 다 튀어나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이에 있는 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입니다. 누가 양수겠어요? 얘가 양수겠죠. 그래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입니다.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입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0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튀어나가고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x 더하기 2가 튀어나가서 얘는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문제를 기준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그래프 만들기 시작! 그래프 만들어 보세요. 그래프를 손쉽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야 돼요. X축, Y축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세요. 시작. 저식에 대한 그래프. 네. 기준이 마이너스 2일 때와 0에 따라서 그래프를. 다들 이렇게 십자가만 그려놓고 아이 컨택 중이네. 다들 눈 마주치는 걸 좋아하는구나. 마이너스 2일 때 이보다 작으면 얘죠. 일단 마이너스 2를 넣으세요. 4 빼기 2죠. 마이너스 2일 때는 2고 이렇게 비워야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니까. 비우면서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1차 방정식이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내려가는 그래프죠.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뭐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감소하는 함수니까. 그리고 여기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일단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y가 얼마예요? 2니까 점을 칠해주면서 여기까지 하면서 여기 또 비워줍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점을 칠하고 여기서 직선으로 가서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y는 2니까요. y는 2는 직선입니다. 그리고 0부터는 0을 또 넣으면 2죠. 0부터는 또 다시 점을 칠해주면서 2x 더하기 2의 그래프는 올라가는 1차 방정식입니다. 여기에서 올라갑니다. 오이. 그래서 답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탕탕탕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래서 y 절대값 x 더하기 2의 그래프를 이렇게 탕탕탕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난이도 높은 21번, 29번, 30번 그래프는 지수와 로그를 써서 이 문제에 지수와 로그가 어떻게 더해지냐면 여기에서 뭐예요? 지수 함수가 뭐예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 로그가 이 점을 지날 때는 한 점. 난이도가 이제 기어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두 점. 이렇게 돼도 두 점. 이렇게 돼도 두 점. 그래서 한 점, 두 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지수와 어떻게 문제를 연결해서 지수와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의 문제로 바뀔지도 몰라요. 근데 절대값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지수 로그 함수와 섞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는 쉽게 그려야 됩니다. 참고로 수투에도 이거 많이 쓰입니다. 수투를 위해서도 이거는 절대값은 정복해야 됩니다. 절대값이 있을 때 그래프를 손쉽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번에는 절대값을 설명했고 이번에는 A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A는 1보다 크다라고 전제할게요. 시작! 중요한 건 스피드 있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수입니다. 절대 y는요 x축을 지날 수 없습니다. 정근선은 y는 0입니다. y는 0 밑으로 내려가서 시도 자체가 안 됩니다. 어렵죠? 이게 어렵습니다. 일단 먼저 또 바로 심플하게 머릿속에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하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바로 ax죠. 0이 여기잖아요. x에 0을 넣으면 1이잖아요. 이 점을 먼저 찾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일단 0,1을 먼저 찍었냐예요. 0,1을 찍고 나서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부터 그랬냐예요. 두 번째, x가 뭐예요? 0보다 작을 때입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튀어나가죠. a-x가 돼야 됩니다. a-x는 방금도 배웠지만 뭐예요? 무슨 축대칭? y축 대칭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서 어떻게? y축 대칭입니다. 이 그래프입니다. a의 절대값 x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마치 2차 방정식처럼 생겼습니다. a-x는 뭐예요? 이 그래프의 y축 대칭입니다. 명심해두세요. x의 절대값. 여기서 항상 뭐예요? 얘를 먼저 그려놓고 얘를 가지고 뭐예요? 대칭시켜서 그려주면 됩니다. 두 번째, ax의 뭐예요? a의 ax의 절대값 했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정도 하고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로그 ax의 절대값을 지금부터 그려보세요. 이거 좀 쉽습니다. 이거 좀 쉽습니다. 이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A는 1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A는 1보다 큽니다. 네, 벌써 좋습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그리고 로그 A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은 밑에 있는 녀석이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여기에 반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절대값 로그 AX입니다. 당연히 이 좌표는 1,0입니다. 절대값이 들어오면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게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값이 섞여 있으면. 전체 절대값은 뭡니까? 무조건 전체 절대값은 뭐예요? 여기 밑에 없어라예요. X축 밑에 값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X축 밑에 있는 값을 위로 다 올리면 됩니다. 여기가 탕탕탕탕 있으면 반대로 탕탕탕탕을 올려주면 됩니다. X축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Y 밑에 있는 값. 그 다음 또 이번에는 가우스 X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원에서는 많이는 안 나오지만 수2에서도 또 많이 나오고 가우스 X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X보다 크지 않은 정수가 기본적으로 가우스 X라는 녀석입니다. 그 가우스 X를 구하기 위해서 가우스 X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자, X가 예를 들면 0.5도 0.5예요. 0.5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0이고요. 0.9도 0.9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0입니다. 즉 0에서 딱 1이 되어야 1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0에서 1까지는 1이 되어야 1로 올라가고 0에서 1까지는 다 뭐예요? 이렇게 0입니다. 그래서 계단식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1도, 1.1, 1.2, 1.3도 다 1이었다가 딱 2가 되는 순간 2랑 승격합니다. 2가 되는 순간 2랑 승격해요. 이렇게 됩니다. 또 3이 되는 순간 3으로 승격합니다. 비우고 3이 됩니다. 이렇게 계단식이 됩니다. 항상 자기 점 숫자에서 점에서 갔다가 승격 1에서 승격 2에서 승격 이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계단식. 네. 비워요. 네? 비워요. 왜냐면 딱 2가 되면 2는 1이 아니거든. 비워야죠. 네, 비워야죠. 근데 양수 쪽은 그나마 할만한데 이제 문제는 언제 발생한다? 음수 쪽입니다. 음수 쪽이 나오면 오답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개념 원리와 셀에서는 음수 쪽이 많이 안 나와요. 왜? 급격한 난이도의 문제를 잘 안 내기 때문에. 하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음수 쪽이 발생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0.5는 생각해야 됩니다. 음수 쪽이 어렵거든요. 마이너스 0.5는 뭐예요? 0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왜 마이너스 0.5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마이너스 0.5보다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0.5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디에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는 다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0.5도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0.7도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0.9도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딱 1까지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죠. 다시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우스 X의 기본꼴은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양수일 땐 1일 때는 1 포함 안 하잖아요. 1일 때 1이잖아요. 1일 때 1, 2일 때 2. 네? 여기서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점 찍은 데서 그래프가 어떻게 가느냐? 땅 비우고 땅 비우고 땅 비우고 땅 비우고 땅 비우고 땅 비우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이게 가우스 X 그래프입니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 2에서 점 비우고 땅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겠죠. 이게 가우스 X 그래프의 기본꼴입니다. 마이너스 1.1은 그럼 마이너스 2네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거죠. 마이너스 1.1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가우스가 교육과정 내였어요. 근데 계속 교육과정 외로 뭔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씨발 설명은 안 할 수 없는데 시험에 나오고 이런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육과정 외인데 시험에서 나와요. 이게 골 때리는 지금 현상입니다. 가우스를 설명 안 하고 수학을 가르쳐 줄 수는 없거든. 그래서 골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가우스 X 제곱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시작!
그래도 4시 53분이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가우스 X제곱을 그래프로 그리세요. 그래프 연습입니다. 아 진짜 그래프 오시게 그리죠? 니는 오늘 수업했어요? 네. 쉬운 수업했다면 당연히 오늘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동건이도 들어야 될 수업이기도 하고 동건이도 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래프가 약한 애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다 수투는 다 배우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수투를 배우게 되면 x 4제곱 잠깐 체크하면 보세요. x 4제곱은 4차 방정식이 몇 개나 되는 줄 알아세요? 기본 꼴이 이렇게 4차 방정식 하나, 이렇게 되는 게 둘, 이렇게 되는 게 셋, 이렇게 되는 게 4넷. 4차 방정식 그래프는 4개예요. 3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3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그래서 이게 미분이 되면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래프가 미칩니다. 여기에서 x, y는 x는 접하는 게 서로 교점이 몇 개인지 막 이러한 문제들이 미친듯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리는 걸 수원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가우스 x 제곱 그래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예요? 항상 정수를 찾아야 돼요. 십자가를 그린 다음 뭐예요? x가 뭐일 때? 0일 때 어디까지? 항상 1까지. 1일 때 1이잖아요. 항상 1 찾아야 됩니다. 1일 때 1 여기 비우고 그 다음 x제곱이 언제 2가 돼요? 루트 2일 때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또 얼마일 때? 루트 3일 때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루트 4인 2일 때 뭐가 된다? 4가 된다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0에서 1까지 이렇게 가고 1에서 루트 2까지 이렇게 가고 2에서 루트 2에서 루트 3까지 이렇게 가고 루트 3에서 2까지 이렇게 갑니다. 혹시 이해됐나요? 네.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0.9의 제곱은 얼마? 0.81이니까 0.81은 0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비워야 됩니다. 왜? 0.8. x제곱은 네. 아니 이해되나요? 마이너스 뭐라고요? 마이너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아무 데나 마이너스 0.5라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0.5는 제곱이 되면 어떻게 돼요? 0.25죠. 가우스 0.25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0이죠. 그래서 여기는 0이에요. 딱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1에서 가우스 1에서 마이너스 1일 때 점은 여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2죠. 그래서 여기 2점 찍고 또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제곱은 3 찍고 마이너스 루트 4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점 찍고 이게 그래프가 또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아름답게 가운데 땅탕탕탕 여기는 탕탕탕탕 이렇게 해서 또 y는 2x 더하기 1이 서로 몇 개의 교점을 만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수학의 오묘함식입니다. 그래프의 시작에서 끝까지 일부 수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